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청년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IBS 인천방송과 인천 FM이 동시에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 우리 청년광역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는 건데,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깜빡 잊어먹었네요. 예? 그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각 분야의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그 의견을 가감없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2기가 시작되는데 1기에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분들 한 분은 또 인천광역시 지휘위원이시고 또 한 분은 청년 대변인이신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담 안 되세요 혹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어서 자신 있다고요? 자신 있죠. 떨립니다. 예. 강석봉 선배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여기가 또 굉장히 밝고 아주 열기가 있어가지고 네. 더워요. 우리 약주 한 잔 먹은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그렇죠. 더워서 오는 거니까. 네, 오늘 새로운 패널을 두 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장이신 우리 최명석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 최명석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지금 이제 사회자분이신 홍승목 전 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의견을 가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함께 또 패널 모셨습니다. 이건희 국민의힘 인천시당 미래세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시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이건희입니다. 오늘 진짜 제 인생의 첫 방송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떨려서 청심환을 먹고 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인천 청년분들의 의견을 대의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인천 서구에서 이제 기초위원으로 2번 했고, 현재는 그냥 그 지역에서 이제 유튜브 요즘 크리에이터라더라고요. 홍순목 TV를 운영하는 이제 사람인데, 저도 이제 여기 IBS 인천 방송의 해설위원으로 오래 있었습니다만, 하도 그 중간에 텀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떨려요. 떨리지 않죠? 청심환 효과가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두 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IBS 인천 방송, 인천 FM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도 이 MZ세대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대책도 마련하고 정책도 세우고 있지만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고 뭐 구독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많이 시청해주시면 그것이 또 응원이 돼가지고 또 이분들 두 분이 또 나가서 나중에 큰 이제 거목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중앙에 또 진출해서 또 인천광역시를 알리는 아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아시죠?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하고 오늘 그 방송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다루기 전에 이제 우리 맛집 코너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맛집 코너를 각자 이제 소개를 할 텐데 다 거기 갔다 오신 거죠? 예, 그럼요. 네, 우리 IBS 인천 방송, 인천 FM 이 골목 상권에서 열심히 지금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업장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이건희 위원장님. 저는 이제 사는 지역이 지금 구월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앞에 보면은 이제 그 간석 이동에 그 강화도에서 이제 송모도 밴댕이 횟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9월 포레나 아파트 있는 앞에 있는 그 밴댕이 횟집인데요. 이렇게 조기조림도 팔고 이제 밴댕이 회도 팔고 선어회를 주로 팔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어르신들이 이제 소주 한 잔 딱 하기 딱 좋고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밴댕이 회 무침이 있어요. 이게 11,000원인데 거기 밴댕이 회 무침 특징이 그 돌게장도 주잖아요. 같이 돌게장이랑 미역국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비벼 먹으면서 먹으면은 밥 2공기는 뚝딱입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저 한 2달 전에 갔어요. 2달 전에? 네. 너무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네, 자주 네, 가셔서. 오늘 가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 밴댕이 좋아하세요? 밴댕이 하면 우리 인천 그럼요. 강화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강화도를 접하고 인천 분들이 많이 밴댕이회를 소비를 해야 그분들이 또 강화도도 좋아지고 또 그 해당 사업장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 김에 이제 수묵김치도 같이 먹어야죠. 승무기. 예, 그렇죠. 강화도 소고기지. 그래요. 최명석 우리 위원장님 어떤 집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식당 이름 자체가 동네 술집이라는 식당입니다. 동네 술집? 네, 네. 간판에 동네 술집이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술을 주로 많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반주. 반주 정도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동네 술집이라고 미추홀구에 있는 식당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장미 아파트 상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하대 정문에 있는 식당입니다. 주로 파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꼬치구이 지금 화면에 꼬치구이. 나오는데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네, 지금 딱 저 대표 메뉴 4개만 봐도 네. 대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감바스. 네. 예. 우리 딸이 있어가지고 압니다. 저기 네. 이제 주로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메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맥주나 하이볼을 시켜서 주로 혼술을 하는 식당입니다. 자주 가십니까?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저도 한 2달 됐습니다. 2달 되네. 네. 2달 전에. 예. 지금 이제 2군데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그것을 들러서 우리 IBS 인천 방송 인천 FM에 출연한 두 분께서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특히 제가 인하대 정문에 있는 술집을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후문에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정문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그렇죠. 다녀요. 저도 거기 많이 가봤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문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각자의 우리 두 청년분들이 자주 들르는 그런 식당 사업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점심 드셨어요? 네, 뭐 먹고 왔어요. 드셨어요? 전 돈가스 먹었어요. 돈가스. 그래 또 저 돈가스 먹었는데. 같은 식당 아니에요? 우리 인천의 청년분들은 기본적으로 돈가스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돈가스 이렇게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MZ 세대는 우리 중앙 이슈가 되는 사항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이슈가 되는 사항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MZ 포커스 코너죠.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굉장히 컸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그 중앙에 계신 분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인데 그분은 인천시가 키운 5선 국회의원이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는 또 이를 발판으로 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많은 이제 이슈를 끌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죠. 그분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발견됐고 여기로 인해서 우리 인천의 두 정치인 임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지금 이제 탈당을 하고 지금 이제 12일 날 구속적부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 이제 교수로 갔다가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지난 5월 2일 날 이제 검찰에 출석하겠다, 내가 출두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거절당했고 어제 그제 또 2차로 예, 출두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내용들을 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청년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죠. 거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도 이제 같이 수사를 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번 1차 출두에서는 왜 내가 반부패 2부에서 받느냐? 나는 이제 특수부 공안부로 받게 해달라. 이제 공안부에서는 주로 이제 선거법 위반 이런 걸 다루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1차에 의해서 2차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검찰에서 뭐 받아주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부를 테니 그때 와라 했는데도 이분은 계속 1차, 2차 검찰의 셀프로 이제 출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때는 또 뭐 1인 시도 하고 했는데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최명석 우리 대학생 위원장님. 제가 먼저. 네, 먼저 얘기하세요. 우리 왜 출두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선당 후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선당 후사. 예, 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 스스로가 난 당당하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네. 의지가 담기신 건데 그 말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이 자기는 이제 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정도로 뭐 걸릴 게 없다 이렇게 네. 내비친 거거든요. 특히나 거기에서 저가 또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검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 수사부에서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그쪽 이제 선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사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일단 송 대표님이 구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당하게 나는 검찰에 언제든지 출두할 의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당당하시니까 계속 출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렇게 그래요. 근데 보고 있고. 그분이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내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해서 조사해 달라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그 꺼리낌이 없다면은 왜 구속시켜 달? 검찰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검찰이 송영기 전 대표를 표적 수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 바운더리까지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괴롭히기 형식의 수사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기 전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랑 같이 당에서 같이 일하고 또 동고동락했던 사이들인데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송영 전 대표님도 가슴이 아프신 거죠.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 그냥 내가 당당하게 수사를 할 테니 수사를 받고 구속시킬 거 있으면 그냥 구속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 네. 내 주변은 놔두고 내가 가서 조사받겠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우리 이건희 우리 위원장님. 네. 네. 어떤 생각? 왜 출두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거를 자진출석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구속되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검찰이 아직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 주요 핵심 의원이신 이제 윤가석, 이성만 의원님이 아직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통해서 조금 정확한 결과를 조금 조사를 증거를 좀 얻으셔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제 불러내면은 그때 이제 대표님이 가셔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정당한 방법으로 구속영장을 주더라도 아니다 지금 이제 부적절하게 지금 나한테 영장을 주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자진 출석을 이제 하신다고 하실 때 이제 계속 이제 군정적인 이미지를 기자들한테 사진을 이제 찍으셔가지고 이제 부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밖에서는 표리부동이라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성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이제 과정에서 이제 면담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아무런 묵비권 행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아마 면담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주목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고 이 위원장님은 이제 그분이 아무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뭔 얘기를 하셨냐?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같은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과 이 돈봉투 사건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국민들은 사실 들어도 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중요한 걸 모르겠단 말이죠.
뭐 검찰한테 한 것이지 당에다 한 것인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두 분께서는 여기 먼저 이제 네, 저도 얘기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건희 미래세대위원장님. 예. 어, 저는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보다 왜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중요하기보다는 네. 손익열 대표님께서 계속 물타기 작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 이슈는 이번 사건과 명확하게 관련이 없고 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 요새 돈봉투면 돈봉투, 뭐 코인하면 코인하고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관련 없는 사건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오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계속 명확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계속 붙잡는 바람에 이게 계속 여론을 물타기 작전하는 게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말이죠. 두 사건이 다 이 녹취록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이제 녹취록이 공개된 이제 사건이죠. 똑같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왜 김건희 수사는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나만 가지고 그래. 뭐 보통 왜 민주당만 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탈당했으니까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도가 뭐죠? 의도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물타기? 네, 물타기도 있고 네. 또 그 김건희 여사님의 그 주변인들은 이미 법적으로 판단을 지금 심사를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1심 네, 받으신 네, 분도 있고 네, 이제 네. 2심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 중에 주요 분들은 무죄를 받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님도 이제 만약에 판단을 법정에 가시면은 그 무죄를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여론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는 그냥 물타기 곽정밖에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네, 제 사견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최명석 우리 대학생 위원장님 네. 왜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 겁니까? 일단 이건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계 사건은 별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별개 사건으로 봤음에도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유난히 이제 이번 동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뭐 구속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 민주당 동봉투 사건에 비해서 속도가 되게 느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출신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님의 눈치를 보고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영희 전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구속 수사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형평성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저는 듭니다. 이제 그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 왜 소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것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때 왜 그러면 그때 법무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왜 그때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왜 수사를 못했느냐 이렇게 그 항의를 하는데 항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항변하면은 저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라고 저는 또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여야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의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여당에서 뭐 한두 사람 기소하면 야당에서도 한두 사람 기소하고 하는데 군사 정권 하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우리만 자꾸 잡아들이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좀 방변을 했습니다. 우리 이건희 위원장님, 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너무 계속 아니 그걸 이제 청년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발끈하시는 그런가요? 너무 릴렉스 하겠습니다. 아니,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수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공정이라는 부분이 거기에도 해당이 되나요?
전두환 대통령님은 이미 법정 판결을 받으셨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군사 정권 하에서 네. 하에서도 이제 여야를 그 동일 비율로 해서 구속을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여당은 그냥 놔두고 봐주고 야당만 수사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제 물타기 작전인 것 같아요. 왜 계속 상관없는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네. 변을 별개 사건들인데 뭔가 자기의 뭔가 정당성을 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그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과를 하실 거면은 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네, 계속 이렇게 변명되시지 마시고. 네, 그것이 이제 이건희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최명석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좀 공감이 되는. 여긴 또 공감이 되시네요. 네. 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사실 혐의가 없는 정치인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김연아 전 의원님만 하시더라도 지금 뭐 당시 후원금, 제가 알기로 후원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혐의가 있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검찰에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게 없는 거에 비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강압적으로 거의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저번에 예전에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재명 현 대표 큰일 날 뻔했네. 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도 수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체포동의안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좀 너무 노골적으로 야당을 향한 편파 수사가 좀 맞더라고요. 편파 수사다. 근데 꼭 그렇게 야당을 수사하기 위해서 여당도 같이 그러면 비율을 맞춰야 되느냐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동의하세요? 비율을 맞춘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근데 이제 여기는 봐주기 하고 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비율을 맞춘다기보다는 혐의가 있으면은 정말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네.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똑같이 혐의가 있는 각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민주당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수사는 굉장히 눈에 띄게 진전되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에게 아마 물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아마 혐의가 발견이 되면 다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독 민주당은 좀 민주당으로 수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꾸 셀프 이제 출석해가지고 이제 언론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이제 며칠 전 나온 것이 네. 12일 날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이죠. 두 분의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 표결. 네. 그것을 앞두고 좀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수사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당신들 왜 이거를 왜 부각을 안 시키냐. 왜 우리 편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건희 위원장님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이게 셀프 출석이 과연 체포 동의안 네.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네. 일단은 지금 과반수가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그 과반수가 통과돼야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시작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현역 국회의원 대상으로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그 국회에서 표결이 나왔을 때도 부결이 됐다시피 그 이분들도 아마 부결이 되면은 수사에 좀 부지런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될 경우에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지 말라는 그런 이제 어떤 의사로 보여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영향이 없다고 보세요? 예, 저는 영향이 없다고 영향이 봅니다. 없다. 예. 우리 그 최명석 위원장님
어떠세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네. 거죠. 우리 최명석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그 두 개를 같이 엮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전 대표님의 진정성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전 대표님 일단 본인이 당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시는 거고,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이랑 이성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진 출당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 저희 당뿐만 아니라 300명의 국회의원분들이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할 거라고 보고, 이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이라면 좀 비결을 확실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도 사실 예측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희 위원장님처럼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가결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희망사항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슈 지역화폐 이음카드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데 거기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예산을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건데, 작년도에도 이제 전액 삭감을 했었죠. 전년도의 거를 삭감을 했고, 올해도 이제 그 방침을 세웠고, 작년도에는 아마 좀 협상 과정에서 50%가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예 이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이음카드죠. 네. 근데 이음카드가 이제 이음카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인천 지역에, 우리 인천 사람들이 서울이나 다른 인근의 타도시에 가서 소비를 하지 말고 우리 인천에서 소비를 하자. 인천에 소비를 하게 되면 뭐 5%든 10%든 그 적립금을 이제 남겨주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이음카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거는 끝난 거냐? 이음카드의 시대는 끝난 거냐? 아니면 적절하게 우리 10%에서 5%인데 저기 비율을 좀 줄여야 되느냐? 우리 이건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가 이용 카드를 쓰게 된 계기가 네. 모두 코로나 당시 때 쓰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지역의 그 경제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였는데 저는 되게 잘 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객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결제 항도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30만 원으로 지금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거를 청년에 한해서 인천 청년 기준 그 조례에 따른 이제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들을 한해서는 좀 30만 원 말고 조금 40에서 50만 원 정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많으세요? 돈이 많기라기보다는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쓰겠다는 근데 거예요. 많이 쓰겠다는 거죠. 또 지역에 이만큼 쓰겠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음카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돈 많으세요. 최명석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음카드. 지금 머릿속에 돈 많으세요밖에 지금 랜드모인데, 이음카드 저도 되게 잘 써왔고, 그러면서 아쉽죠. 저도 10% 캐시백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축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래대로 이제 박남춘 전 시장님 때 했던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 한해서는 또 좀 혜택을 확대를 해주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청년이니까 굉장히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이잖아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 화폐라는 취지 자체의 의미가 조금 오히려 퇴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인천 안에서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인 정책인데, 그러면은 인천에서 돈을 이 카드로 많이 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주 소비층은 결국은 40, 50대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오히려 그냥 예전처럼 정책을 전면전으로 다시
확대를 해야 인천 이음카드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걸 혜택이 줄어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안에서의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인천 사람들이 인천에서 소비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특히 저희 같은 나이대는. 왜냐하면은 뭐 저희 집 기준으로 해서 돈을 좀 쓰려고 나간다 하면은 뭐 부평이나 구월동이나 송도일 텐데 대중교통 타고 가면은 실질적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런데 제가 강남을 가는 것도 1시간 반 걸리고 홍대를 가는 것도 1시간 반 걸리고. 맞아요. 인천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강남, 홍대 이런 데 더 솔직히 인천보다 놀거리가 많으면은 저희 같은 20대는 어디서 놀겠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복지 정책이냐 아니면 경제 정책이냐 네. 이제 그런 건데 여기 이제 두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얼굴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음카드가 이제 지역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그 매출이 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눠준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그 포인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용하고 포인트를 이제 받는 쪽인데,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분들보다 이제 신도심, 네. 신도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했다. 말하자면 아까 돈 많냐 보는 것처럼 돈이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충전을 미리 하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걸 많이 이용했다. 그 혜택을 많이 받아갔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엔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일단 원도심과 신도심의 비율을 얘기하셨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도심에 그러면은 카드와 현금 사용에 대한 비율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고 네. 단편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많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됐느냐 뭐 그거를 본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중앙에서 판단을 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카드 혜택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 원도심에서 주로 전통시장이나 뭐 지역의 상권에서 이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금이 아직까지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나이대가 주로 사는 뭐 신도심은 당연히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신도심에서만 카드 혜택이 많다고 이거를 혜택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원도심에서 이 지역 화폐가 얼마나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은 방안일지를 연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지금 이 지역 화폐, 우리는 이음 카드지만 우리는 이제 인천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사실 그 지역 화폐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최초로 지역 화폐 정책을 낸 분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십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지역 화폐 예산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이 혹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재명 그 전 대표님께 이재명 대표님께서 네, 전 도지사님 죄송합니다. 성남시에 전 성남시장 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현직 시장님이라든가 도지사님이 아니시나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견제의 의미였다면은 이제 거기에 현재 그 성남시장님이라든가 도지사 지금 김동연 도지사님 그분을 향해서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그게 아닌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살짝 약간 핀트가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로. 뭐 개인적으로 너무 오버 아닌가 이 생각은 저도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예, 지역화폐 가지고까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 하면은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시민들의 어떤 지역 경제를 볼모를 가지고 지금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좀 중앙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화폐
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의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코로나 때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 것이지 엔드 코로나에서는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식이 오자 SNS에다가 그 지역 화폐에 대한 이제 소회를 달기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MG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